Learn Korean while you sleep. 자면서 배우는 한국어. 이 영상으로 한국어를 이렇게 공부해 보세요. This is how you can use this video for your Korean listening practice. 먼저 한국어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Step 1. Listen in Korean only. 자기 전에 누워서 들으셔도 되고 버스에서, 지하철에서, 운전하면서 또는 운동하면서 들어보세요. You can listen before you go to sleep or on the bus, on the subway, driving in the car, or even working out. 화면을 볼 수 있으면 화면 속의 한국어 자막과 영어 단어를 보면서 들어보세요. If you can see the screen, listen with the Korean subtitles and English annotations for vocabulary. 처음에는 모든 문장을 다 이해하지 못하셔도 괜찮아요. 편하게 그냥 들어보세요. In this stage, you don't have to understand every sentence. Just relax and try to listen. 그 다음에 한국어와 영어로 들어보세요. Step 2. Listen in Korean and English. 각 문장이 한국어로 한 번, 영어로 한 번 나옵니다. Each sentence will be spoken in Korean, followed by English translation. 화면 속에도 한국어 자막과 영어 자막이 같이 나옵니다. On the screen, there will be both Korean and English subtitles. 아까 한국어로 들으면서 이해한 내용이 맞는지 영어 해석을 보면서 확인하세요. Check your comprehension of what you listened in Korean in the previous stage with the English translation. 마지막으로 한국어로만 다시 들으면서 학습지 속의 빈칸을 채워보세요. Step 3. Listen to the story in Korean only again, and this time try to fill in the blanks in the worksheet. 학습지와 정답은 영상 설명과 댓글에 있는 링크에서 다운받으세요. The worksheet and the answer key are available for download in the video description section and the comment. 그럼 이제부터 자면서 배우는 한국어 시작할게요. Then now, let's listen.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지내세요? 저는 어제 이번 학기 수업이 다 끝났어요. 어제는 학회 행사가 있었어요. 제가 한 학기 동안 가르친 학생들이 한국 사회에 대한 연구 발표를 했는데요. 학생들이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멋지게 발표를 했어요. 다음 주에는 기말고사가 있고 며칠 뒤에 한국에 가요. 8월까지 여름방학이에요. 미국 대학은 여름방학이 길어서 너무 좋아요. 방학이 3달이나 되잖아요. 겨울방학은 좀 짧지만요. 저희 학교는 겨울방학이 3주밖에 안 돼요. 한국 학교들은 겨울방학이 더 길어요. 12월에 겨울방학이 시작되고 2월에는 졸업식이 있어요. 그리고 모든 학교는 3월 2일에 새로운 학기를 시작해요. 미국 학교들은 8월 말에 새로운 학년이 시작되잖아요. 한국은 3월부터 시작돼요. 그리고 여름방학은 중고등학교는 1달 정도, 대학교는 2달 정도 돼요. 여러분이 사는 곳에서는 언제 새로운 학년이 시작되나요? 여러분은 이번 여름에 뭘 하실 계획이세요? 저는 일단 다음 주에 한국에 가요. 6년 만에 가는 거예요. 이번에 한국에 가서 그동안 못 만났던 친구들을 만나려고 하는데요. 고등학교 때 친구하고 대학교 때 친구들을 만날 거예요. 대학교 때 친구는 거의 10년 만에 만나거든요. 그래서 정말 기대가 돼요. 저는 대학교 때 친구들하고 추억이 정말 많아요. 왜냐하면 저희 학교는 기숙사 생활을 했기 때문이에요. 저는 사범대에 다녔는데요. 모든 학생들이 입학 후 2년 동안 기숙사 생활을 해야 돼요. 선생님은 인성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생활하면서 배려하는 법을 기숙사 생활을 통해서 배워요. 그런데 전교생이 기숙사 생활을 하니까 좀 웃긴 일도 많이 생겼어요. 먼저 저희 기숙사에는 통금 시간이 있었거든요. 밤 10시가 넘으면 기숙사 밖으로 나갈 수 없고 10시 이후에 들어오면 벌점을 받았어요. 벌점이 높아지면 봉사활동을 해서 벌점을 지울 수 있지만 그래도 너무 높으면 기숙사에서 쫓겨났어요. 10시가 되면 기숙사 조교가 방마다 인원 확인을 했어요. 좀 군대 같죠? 그런데 밤 늦게 나가서 놀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밤중에 기숙사에서 몰래 나와서 놀기도 했어요. 그러다가 잡혀서 벌점을 받기도 했는데 쫓겨난 적은 없어요. 그리고 통금 때문에 배가 고파도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음식 배달을 많이 시켰는데요. 기숙사 현관문을 열면 안 되거든요. 그럴 때는 창문으로 음식을 받았어요. 일단 빨랫줄이나 줄넘기가 필요해요. 그리고 음식 값을 내야 되니까 돈이 필요하겠죠? 줄에 돈을 묶어요. 빠지지 않게 잘 묶어요. 그 다음에 줄을 2층 창문에서 1층으로 내리면 창문 아래서 배달 기사님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기사님이 돈을 받고 줄에다가 음식이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잘 묶어줘요. 그러면 그 줄을 2층에서 당겨서 올려요. 짜잔, 음식 배달 성공입니다. 보통 음식을 시켜 먹어도 벌점을 받지는 않았어요. 배고픈데 먹지 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저희가 제일 많이 시켜 먹었던 음식은 파닭이에요. 여러분 파닭 아시나요? 지금은 많이 알려진 음식이지만 옛날에는 저희 학교가 있었던 지역에서만 먹던 음식이었거든요. 후라이드 치킨을 파채랑 같이 먹는 건데요. 파를 그냥 먹는 게 아니고요. 소금이랑 후추를 파 위에서 뿌려서 5분 정도 놔두면 파의 매운맛이 좀 빠지고 간이 배요. 그럼 치킨이랑 같이 먹는 거예요. 진짜 맛있어요. 그런데 다음 날까지 입에서 파 냄새가 나요. 그래서 자주 먹을 수는 없었어요. 그 다음으로는 쟁반국수를 많이 시켜 먹었는데요. 당근, 양배추, 상추 같은 채소하고 메밀면을 고추장 소스에 비벼서 먹는 거예요. 땅콩하고 삶은 계란을 뿌려서 같이 먹어요. 기숙사에서는 같은 과 친구들하고 같은 층을 쓰고 방은 다른 과 친구들이랑 썼어요. 그래서 같은 과 친구들하고 여가 시간에 같이 공부를 할 수 있어서 좋았고요. 수업을 같이 듣지 않는 다른 과 친구들하고는 룸메이트로 만날 수 있어서 좋았어요. 1학년 때는 4명이 같은 방을 썼고요. 2층 침대가 2개 있었어요. 여러분은 2층 침대를 써보신 적 있으세요? 2층 침대 중에 1층을 좋아하세요? 2층을 좋아하세요? 저는 둘 다 써봤는데요. 둘 다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1층은 좀 어둡고 답답하지만 왔다 갔다 하기 편하고 2층은 혼자만의 공간이라서 좋았는데 사다리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좀 불편했어요. 2학년 때는 1학기에 3명이 방을 쓰고 2학기에는 2명이 같이 방을 썼어요. 룸메이트는 여전히 고를 수 없었지만 다양한 친구들을 만날 수 있어서 좋았어요.
저희 학교는 전국에서 학생들을 골고루 뽑았기 때문에 모든 시도의 학생들이 다 모여 있었어요. 서울,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 제주도. 그래서 너무 재미있었던 건 학생들이 쓰는 사투리가 다양해서 새로운 단어를 많이 배웠다는 거예요. 사투리에는 너무 재미있는 표현도 많고 서울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느낌을 전달하는 단어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학교를 다니는 동안에 다양한 사투리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어요. 저희 학교는 집에서 차로 2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는데요. 그래서 집을 떠나서 기숙사에 살게 되었을 때 처음에는 좀 외롭고 무서웠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바로 대학교에 갔고 그 전에는 가족들을 떠나 살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저와 비슷한 친구들도 많았어요. 어떤 친구들은 매주 버스를 타고 집에 갔다 왔어요. 저도 처음에는 2주에 한 번 집에 가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입학 후 첫 달에 눈이 엄청 많이 왔어요. 집에 가고 싶어서 눈 위를 걸어서 버스를 타러 갔어요. 버스를 타려면 20분 정도 캠퍼스 밖으로 걸어가야 됐거든요. 그런데 눈이 너무 많이 와서 무릎까지 눈이 차 있었어요. 신발은 다 젖고 걷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버스를 기다리는데 길이 많이 막혀서 버스가 오지 않았어요. 1시간 정도 기다린 후에 버스가 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버스에 탔는데 자리가 없어서 서 있는 게 힘들었어요. 게다가 눈 때문에 길이 많이 막혀서 버스터미널에 가는데 2시간 정도 걸렸어요. 버스터미널에 갔는데 고속버스가 눈 때문에 다니지 않는다고 했어요. 결국 버스를 타고 다시 기숙사로 돌아왔어요. 아침에 나갔었는데 기숙사로 돌아오니까 저녁 7시였어요. 너무 힘들고 슬퍼서 막 울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왜 그렇게 힘들게 집에 가려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대학교 생활에서 또 조금 특별하고 재미있었던 건 기숙사 식당이었어요. 기숙사 식당에서는 아침, 점심, 저녁을 다 줬어요. 보통 2시간 정도만 열려 있어서 식사 시간이 지나면 밥을 못 먹었어요. 아침에는 일찍 일어나서 밥을 먹으러 가는 학생들이 별로 없었어요. 어떤 학생들은 밥을 먼저 먹고 나서 아침 수업에 갈 준비를 했고 어떤 학생들은 준비를 다 하고 나서 밥을 마지막으로 먹으러 갔어요. 아침에는 학생들이 후드티를 입거나 모자를 쓰고 혼자서 조용히 밥을 먹으러 오기 때문에 아는 사람이 있어도 일부러 인사하지 않을 때도 있었어요. 그리고 점심은 수업을 같이 듣는 친구들이랑 먹었고요. 저녁은 기숙사에서 먹을 때도 있었지만 맛없는 메뉴가 나오면 밖에 나가서 먹거나 배달을 시켜 먹었어요. 기숙사 식당에서는 수업을 같이 듣지 않는 선배, 후배, 그리고 같은 과 사람들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짝사랑을 하는 사람들은 좋아하는 사람을 볼 수 있는 장소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저희 학교는 모든 학생들이 3학년 2학기와 4학년 1학기에 교생 실습을 나갔는데요. 그래서 정장을 입고 기숙사 식당에서 밥을 먹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평소 관심이 있는 사람이 멋지게 정장을 입은 모습을 볼 수 있는 곳이 기숙사 식당이었어요.
모든 학생들이 기숙사 생활을 하고 학생 수가 많지 않아서 고등학교 같은 느낌도 있었어요. 저는 대학교 때 같은 과 친구들, 선후배들이랑 자주 어울렸는데요. 고등학교 때는 공부만 해서 놀 시간이 없었는데 대학교에 와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고 재미있게 놀았어요. 대학교에서 제일 재미있었던 경험 중 하나는 과 전체 MT였는데요. MT는 멤버십 트레이닝의 약자고 단합 여행이거든요. 과 학생이 단체로 버스를 타고 바닷가나 산에 가서 하루 이틀 자면서 게임도 하고 요리도 하고 술도 마시고 같이 놀면서 친해지는 거예요. 좀 힘들긴 하지만 1년 중에 제일 큰 행사라서 과 학생들이 많이 갔어요. 한 번은 바다로 MT를 갔었고 다른 한 번은 시골 기차역 근처로 갔었는데요. 둘 다 재미있었어요. 선후배들이랑 더 친해질 수 있었고 MT에서 커플도 많이 생겼거든요. 저는 아니지만요. 요즘 대학생들의 대학 생활은 좀 더 개인의 개성과 자유를 존중하는 것 같아요. 옛날처럼 학교 행사에 모두 참석해야 하거나 술을 억지로 마시는 건 많이 없어졌겠죠? 제가 미국 대학교에서 일을 해보니까 미국 학생들은 같은 과라서 무조건 친해야 한다기보다는 수업을 들으면서 만나는 친구들하고 자연스럽게 친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단체를 위해 개인이 조금 양보해야 할 때가 있는데 미국에서는 원하지 않는 것을 하지 않을 자유가 있고 학교 밖에 개인의 삶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하와이에 사니까 미국과 한국 중간에 있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아요. 제가 하와이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두 문화 다 존중할 수 있어서요. 여러분은 즐거운 대학교 생활을 보내셨나요? 나중에 대학교에 가실 계획이라면 어디에서 어떤 공부를 하고 싶으세요? 한국어를 배우고 싶으시면 하와이로 오세요. 환영합니다. 대학교에 다시 다닐 수 있다면 저는 디자인을 배우고 싶어요. 그리고 공부보다는 기술을 배우고 싶어요. 여러분은 배우는 걸 좋아하시나요? 배우고 싶은 게 있으세요? 지금 이걸 들으시는 여러분은 한국어를 스스로 배우고 계시지요? 스스로 배우는 일은 절대 쉽지 않잖아요. 확실한 동기도 있어야 하고 꾸준해야 하죠. 여러분은 정말 대단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한 달 동안 쉬고 하와이로 다시 와서 여름학기 수업을 가르칠 거예요. 한국 드라마 수업을 할 거예요. 작년 봄에 이 수업을 가르쳤었는데요. 올해는 무슨 내용으로 수업을 해볼까 고민이 돼요. 이번 여름에는 건강을 위해 운동을 시작하려고 해요. 오랫동안 운동을 쉬다가 다시 시작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작심삼일이라는 말 아세요? 어떤 일을 하려고 해도 오래 못하고 3일이면 포기한다는 뜻인데요. 인내심이 없거나 쉽게 포기하는 것에 대해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작심삼일이라도 일단 한번 해볼까요? 3일만 열심히 하고 포기해도 그 다음날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요. 물론 말로 100번 하는 것보다 한 번 행동으로 옮기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어쨌든 제 이번 여름 첫 번째 목표는 운동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목표를 위해 노력하고 계세요? 댓글을 남겨주세요. 우리 같이 작심삼일 100번만 해봐요. 저는 그럼 한국에 가서 또 다른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재미있게 한국어 공부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Hello everyone. 어떻게 지내세요? How's it going? 저는 어제 이번 학기 수업이 다 끝났어요. So yesterday was my last day of classes for this semester. 어제는 학회 행사가 있었어요. We had a conference event yesterday. 제가 한 학기 동안 가르친 학생들이 한국 사회에 대한 연구 발표를 했는데요. My students presented their research on Korean society, which they've been working hard on all semester. 학생들이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멋지게 발표를 했어요. They did a great job with their presentations. 다음 주에는 기말고사가 있고 며칠 뒤에 한국에 가요. Next week we've got finals and then a few days after that I'm off to Korea. 8월까지 여름방학이에요. 미국 대학은 여름방학이 길어서 너무 좋아요. 방학이 3달이나 되잖아요. Summer vacation lasts until August here in the US, which is awesome because it's like 3 whole months off. 겨울방학은 좀 짧지만요. 저희 학교는 겨울방학이 3주밖에 안 돼요. Winter break is a bit shorter though, only about 3 weeks at our school. 한국 학교들은 겨울방학이 더 길어요. In Korea, winter break is longer. 12월에 겨울방학이 시작되고 2월에는 졸업식이 있어요. It starts in December and there's graduation in February. 그리고 모든 학교는 3월 2일에 새로운 학기를 시작해요. Then all school starts the new semester on March 2nd. 미국 학교들은 8월 말에 새로운 학년이 시작되잖아요. 한국은 3월부터 시작돼요. In the US, the new school year starts at the end of August, while in Korea, it starts in March. 그리고 여름방학은 중고등학교는 1달 정도, 대학교는 2달 정도 돼요. Summer vacation is about a month for middle and high schools and about 2 months for universities. 여러분이 사는 곳에서는 언제 새로운 학년이 시작되나요? When does the new school year start where you live? 여러분은 이번 여름에 뭘 하실 계획이세요? And do you have any plans for this summer? 저는 일단 다음 주에 한국에 가요. I'm heading to Korea next week, finally. 6년 만에 가는 거예요. It's been 6 years since my last visit. 이번에 한국에 가서 그동안 못 만났던 친구들을 만나려고 하는데요. I'm planning to catch up with friends I haven't seen in years. 고등학교 때 친구하고 대학교 때 친구들을 만날 거예요. I'll be meeting friends from high school and college. 대학교 때 친구는 거의 10년 만에 만나거든요. 그래서 정말 기대가 돼요. It's been almost a decade since I saw my college friends, so I'm really looking forward to it. 저는 대학교 때 친구들하고 추억이 정말 많아요. 왜냐하면 저희 학교는 기숙사 생활을 했기 때문이에요. I have so many memories with my college friends because we lived in dorms together. 저는 사범대에 다녔는데요. 모든 학생들이 입학 후 2년 동안 기숙사 생활을 해야 돼요. I went to a teacher's college where all students had to live in dorms for the first 2 years. 선생님은 인성이 중요하잖아요. You know, teachers need to have good character. 그래서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생활하면서 배려하는 법을 기숙사 생활을 통해서 배워요. So living with others teaches you how to be considerate.
그런데 전교생이 기숙사 생활을 하니까 좀 웃긴 일도 많이 생겼어요. But since the whole school lived in dorms, there were a lot of funny moments. 먼저 저희 기숙사에는 통금 시간이 있었거든요. First, our dorm had curfew hours. 밤 10시가 넘으면 기숙사 밖으로 나갈 수 없고 10시 이후에 들어오면 벌점을 받았어요. We couldn't leave after 10 p.m. and if you came back after that, you'd get penalty points. 벌점이 높아지면 봉사활동을 해서 벌점을 지울 수 있지만 그래도 너무 높으면 기숙사에서 쫓겨났어요. If your penalty points piled up, you could work them off with community service, but if they got too high, you'd get kicked out of the dorm. 10시가 되면 기숙사 조교가 방마다 인원 확인을 했어요. 좀 군대 같죠? At 10 p.m., the dorm supervisors would do a head count in each room. Sounds like the military, right? 그런데 밤 늦게 나가서 놀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But sometimes you just wanna sneak out and have some fun late at night, right? 그래서 밤중에 기숙사에서 몰래 나와서 놀기도 했어요. So we'd sneak out of the dorm in the middle of the night to hang out. 그러다가 잡혀서 벌점을 받기도 했는데 쫓겨난 적은 없어요. Sometimes we'd get caught and get penalties, but we haven't got kicked out. 그리고 통금 때문에 배가 고파도 나갈 수가 없잖아요. And because of the curfew, we couldn't go out to grab food when we were hungry. 그래서 학생들이 음식 배달을 많이 시켰는데요. So we ordered a lot of food delivery. 기숙사 현관문을 열면 안 되거든요. 그럴 때는 창문으로 음식을 받았어요. We couldn't open the front door of the dorm, so we received the food through the window. 일단 빨랫줄이나 줄넘기가 필요해요. First, we needed a clothesline or a jump rope. 그리고 음식값을 내야 되니까 돈이 필요하겠죠? And since we had to pay for the food, we needed money, right? 줄에 돈을 묶어요. 빠지지 않게 잘 묶어요. We tied the money to the line and made sure it was securely tied so it wouldn't fall off. 그 다음에 줄을 2층 창문에서 1층으로 내리면 창문 아래서 배달 기사님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Then we lowered the line from the second floor window to the delivery person waiting below the window. 기사님이 돈을 받고 줄에다가 음식이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잘 묶어줘요. The delivery person would take the money and securely tie the food bag to the line. 그러면 그 줄을 2층에서 당겨서 올려요. 짜잔, 음식 배달 성공입니다. Then we would pull the line off from the second floor. 타라, successful food delivery. 보통 음식을 시켜 먹어도 벌점을 받지는 않았어요. Usually, even if we ordered food, we wouldn't get penalized. 배고픈데 먹지 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I mean, you can't blame us for being hungry, right? 저희가 제일 많이 시켜 먹었던 음식은 파닭이에요. The food we ordered the most was green onion chicken. 여러분, 파닭 아시나요? Do you know about this food? 지금은 많이 알려진 음식이지만 옛날에는 저희 학교가 있던 지역에서만 먹던 음식이었거든요. It's a well-known dish now, but back in the day it was only eaten in the area near my school. 후라이드 치킨을 파채랑 같이 먹는 건데요. It's fried chicken served with sliced green onions. 파를 그냥 먹는 게 아니고요. You don't just eat the green onions raw. 소금이랑 후추를 파 위에 뿌려서 5분 정도 놔두면 파의 매운맛이 좀 빠지고 간이 배요. You sprinkle salt and pepper on the green onions and let them sit for about 5 minutes to reduce the spiciness and enhance the flavor.
그럼 치킨이랑 같이 먹는 거예요. 진짜 맛있어요. Then you eat it with the chicken. It's really delicious. 그런데 다음 날까지 입에서 파 냄새가 나요. But the smell of green onions lingered in the mouth until the next day. 그래서 자주 먹을 수 없었어요. So we couldn't eat it often. 그 다음으로는 쟁반국수를 많이 시켜 먹었었는데요. Next in line was ordering a lot of spicy noodles. 당근, 양배추, 상추 같은 채소하고 메밀면을 고추장 소스에 비벼서 먹는 거예요. It's made by mixing vegetables like carrots, cabbage, and lettuce with buckwheat noodles in a spicy sauce. 땅콩하고 삶은 계란을 뿌려서 같이 먹어요. We sprinkle peanuts and boiled eggs on top and eat it together. 기숙사에서는 같은 과 친구들하고 같은 층을 쓰고 방은 다른 과 친구들이랑 썼어요. In the dorms, we shared the same floor with friends from the same major, but our rooms were shared with friends from different majors. 그래서 같은 과 친구들하고 여가 시간에 같이 공부를 할 수 있어서 좋았고요. This setup allowed us to study together during leisure time with friends from the same major, which was great. 수업을 같이 듣지 않는 다른 과 친구들하고는 룸메이트로 만날 수 있어서 좋았어요. And as roommates, we got to meet new people outside of our classes and it was nice. 1학년 때는 4명이 같은 방을 썼고요. 2층 침대가 2개 있었어요. In our freshman year, 4 of us shared the same room with 2 bunk beds. 여러분은 2층 침대를 써보신 적 있으세요? Have you ever slept on a bunk bed before? 2층 침대 중에 1층을 좋아하세요? 2층을 좋아하세요? Do you prefer the top bunk or the bottom bunk? 저는 둘 다 써봤는데요. 둘 다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I've tried both and they each have their pros and cons. 1층은 좀 어둡고 답답하지만 왔다 갔다 하기 편하고 The bottom bunk is a bit darker and stuffier, but it's easier to move around. 2층은 혼자만의 공간이라서 좋았는데 사다리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좀 불편했어요. On the other hand, the top bunk offers more privacy, but going up and down the ladder can be a bit inconvenient. 2학년 때는 1학기에 3명이 방을 쓰고 2학기에는 2명이 방을 같이 썼어요. In my second year of college, 3 of us shared a room in the first semester and then 2 of us shared in the second semester. 룸메이트는 여전히 고를 수 없었지만 다양한 친구들을 만날 수 있어서 좋았어요. I still couldn't choose my roommate, but it was nice to meet different friends. 저희 학교는 전국에서 학생들을 골고루 뽑았기 때문에 모든 시도의 학생들이 다 모여 있었어요. Our school recruited students from all over the country, so students from all regions were gathered there. 서울,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 제주도. 서울, 경기 province, 충청 province, 전라 province, 경상 province, 강원 province, and 제주 island. 그래서 너무 재미있었던 건 학생들이 쓰는 사투리가 다양해서 새로운 단어를 많이 배웠다는 거예요. That's why it was so interesting because there were various dialects spoken by the students and I learned many new words. 사투리에는 너무 재미있는 표현도 많고 서울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느낌을 전달하는 단어도 많더라고요. In many different dialects, there are lots of interesting expressions and there are also many words that convey feelings that cannot be explained in the Seoul dialect. 그래서 학교를 다니는 동안에 다양한 사투리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어요. So during my time in college, I was able to learn about various dialects.
저희 학교는 집에서 차로 2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는데요. Our school was located about a 2-hour drive away from home. 그래서 집을 떠나서 기숙사에 살게 되었을 때 처음에는 좀 외롭고 무서웠어요. So when I left home to live in the dorm, I felt a bit lonely and scared at first.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바로 대학교에 갔고 그 전에는 가족들을 떠나 살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I went straight to college after graduating from high school and before that I had never lived away from my family. 저와 비슷한 친구들도 많았어요. There were many friends similar to me. 어떤 친구들은 매주 버스를 타고 집에 갔다 왔어요. Some friends went home by buses every week. 저도 처음에는 2주에 한 번 집에 가려고 했었어요. At first, I planned to go home once every 2 weeks. 그런데 하루는 입학 후 첫 달에 눈이 엄청 많이 왔어요. But one day, in the first month after starting college, there was a heavy snowfall. 집에 가고 싶어서 눈 위를 걸어서 버스를 타러 갔어요. I wanted to go home, so I walked through the snow to catch the bus. 버스를 타려면 20분 정도 캠퍼스 밖으로 걸어가야 됐거든요. It normally takes about 20 minutes to walk outside the campus to catch the bus. 그런데 눈이 너무 많이 와서 무릎까지 눈이 차 있었어요. But there was so much snow that it reached up to my knees. 신발은 다 젖고 걷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My shoes were all wet and it was very difficult to walk. 버스를 기다리는데 길이 많이 막혀서 버스가 오지 않았어요. While waiting for the bus, there was heavy traffic, so the bus didn't come. 1시간 정도 기다린 후에 버스가 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After waiting for about an hour, the bus arrived, but it was full of people. 버스에 탔는데 자리가 없어서 서 있는 게 힘들었어요. I got on the bus, but all the seats were taken and it was exhausting to stand for the entire journey. 게다가 눈 때문에 길이 많이 막혀서 버스 터미널에 가는데 2시간 정도 걸렸어요. Besides, because of heavy snow, the roads were really backed up, so it took about 2 hours to get to the bus terminal. 버스 터미널에 갔는데 고속버스가 눈 때문에 다니지 않는다고 했어요. When I arrived at the bus terminal, I found out that the express buses were not operating because of the snow. 결국 버스를 타고 다시 기숙사로 돌아왔어요. In the end, I took the bus back to the dorm. 아침에 나갔었는데 기숙사로 돌아오니까 저녁 7시였어요. I had left in the morning, but when I returned to the dorm, it was already 7 p.m. 너무 힘들고 슬퍼서 막 울었어요. I was so tired and sad that I cried. 지금 생각하면 왜 그렇게 힘들게 집에 가려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I don't understand why I struggle so hard to go home. 대학교 생활에서 또 조금 특별하고 재미있었던 건 기숙사 식당이었어요. Another unique and enjoyable aspect of my college life was the dormitory cafeteria. 기숙사 식당에서는 아침, 점심, 저녁을 다 줬어요. The cafeteria served breakfast, lunch, and dinner. 보통 2시간 정도만 열려 있어서 식사 시간이 지나면 밥을 못 먹었어요. It usually opened for about 2 hours, so if you missed the meal time, you couldn't eat. 아침에는 일찍 일어나서 밥을 먹으러 가는 학생들이 별로 없었어요. There weren't many students who woke up early to eat breakfast. 어떤 학생들은 밥을 먼저 먹고 나서 아침 수업에 갈 준비를 했고 어떤 학생들은 준비를 다 하고 나서 밥을 마지막으로 먹으러 갔어요. Some students ate breakfast first and then prepared for morning classes, while others prepared first and then went to eat later.
아침에는 학생들이 후드티를 입거나 모자를 쓰고 혼자서 조용히 밥을 먹으러 오기 때문에 아는 사람이 있어도 일부러 인사하지 않을 때도 있었어요. In the mornings, students would come quietly to eat alone, often wearing hoodies or hats, so even if you knew someone, you might not greet them on purpose. 그리고 점심은 수업을 같이 듣는 친구들이랑 먹었고요. For lunch, students typically ate with friends from their classes. 저녁은 기숙사에서 먹을 때도 있었지만 맛없는 메뉴가 나오면 밖에 나가서 먹거나 배달을 시켜 먹었어요. We would have dinner in the same cafeteria, but if the menu wasn't good, we would either go out or order delivery. 기숙사 식당에서는 수업을 같이 듣지 않는 선배, 후배, 그리고 다른 과 사람들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짝사랑을 하는 사람들은 좋아하는 사람을 볼 수 있는 장소이기도 했어요. Because students from different years, majors, and departments came to the dorm cafeteria, it was also a place where people with crushes could see the ones they liked. 그리고 저희 학교는 모든 학생들이 3학년 2학기와 4학년 1학기에 교생 실습을 나갔는데요. Also, at our school, all students went out for teaching practicums during the second semester of their third year and the first semester of the fourth year. 그래서 정장을 입고 기숙사 식당에서 밥을 먹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So many people would dress in formal attire to eat at the dormitory cafeteria. 평소 관심이 있는 사람이 멋지게 정장을 입은 모습을 볼 수 있는 곳이 기숙사 식당이었어요. It was a place where you could see someone you were interested in looking professional in their suit. 모든 학생들이 기숙사 생활을 하고 학생 수가 많지 않아서 고등학교 같은 느낌도 있었어요. All students lived in the dorms, and since the student population wasn't very large, it had a high school-like atmosphere. 저는 대학교 때 같은 과 친구들, 선후배들이랑 자주 어울렸는데요. During my time in college, I often hung out with friends and older students from the same major. 고등학교 때는 공부만 해서 놀 시간이 없었는데 대학교에 와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고 재미있게 놀았어요. Back in high school, I only focused on studying, so there was no time for fun. But in college, I made new friends and had a great time socializing. 대학교에서 제일 재미있었던 경험 중 하나는 과 전체 MT였는데요. One of the most exciting experiences in college was the department-wide MT. MT는 membership 트레이닝의 약자고 단합 여행이거든요. MT stands for Membership Training, also known as Bonding Trip. 과 학생들이 단체로 버스를 타고 바닷가나 산에 가서 하루 이틀 자면서 게임도 하고 요리도 하고 술도 마시고 같이 놀면서 친해지는 거예요. It's when students from the department take a group bus trip to the beach or mountains, spend a day or two playing games, cooking, drinking, and bonding. 좀 힘들긴 하지만 1년 중에 제일 큰 행사라서 과 학생들이 많이 갔어요. It's a bit challenging, but it's the biggest department event of the year, so many students attended. 한 번은 바다로 MT를 갔었고 다른 한 번은 시골 기차역 근처로 갔었는데요. Once we went to the beach for MT and another time we went near a countryside train station. 둘 다 재미있었어요. Both were fun. 선후배들이랑 더 친해질 수 있었고 MT에서 커플도 많이 생겼거든요. 저는 아니지만요. We bonded more with our peers and the trip created multiple couples. Not me though. 요즘 대학생들의 대학 생활은 좀 더 개인의 개성과 자유를 존중하는 것 같아요. It seems that nowadays, university students' lives prioritize individuality and personal freedom more. 옛날처럼 학교 행사에 모두 참석해야 하거나 술을 억지로 마시는 건 많이 없어졌겠죠?
Maybe there's not as much pressure to go to school events or drink alcohol like there used to be, right? 제가 미국 대학교에서 일을 해보니까 미국 학생들은 같은 과라서 무조건 친해야 한다기보다는 수업을 들으면서 만나는 친구들하고 자연스럽게 친해지는 것 같아요. From my experience working at a university in the US, it seems that American students naturally become friends with those they meet in class, rather than feeling obligated to be close to everyone in their major. 그리고 한국에서는 단체를 위해 개인이 조금 양보해야 할 때가 있는데, and in Korea, there are times when individuals may need to compromise for the sake of the group. 미국에서는 원하지 않는 것을 하지 않을 자유가 있고 학교 밖에 개인의 삶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But in the US, there's more freedom to say no to things you don't want to do, and people care more about what you do outside of school. 그런데 저는 하와이에 사니까 미국과 한국 문화의 중간에 있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아요. But since I live in Hawaii, I often feel like I'm in between American and Korean cultures. 제가 하와이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두 문화 다 존중할 수 있어서요. It's one of the reasons I like Hawaii, because I can respect both cultures. 여러분은 즐거운 대학 생활을 보내셨나요? Did you have a good time in college? 나중에 대학교에 가실 계획이라면 어디에서 어떤 공부를 하고 싶으세요? If you plan to attend college later on, where and what would you like to study? 한국어를 배우고 싶으시면 하와이로 오세요. 환영합니다. If you want to learn Korean, come and study in Hawaii. 대학교에 다시 다닐 수 있다면 저는 디자인을 배우고 싶어요. If I could attend college again, I would like to study design. 그리고 공부보다는 기술을 배우고 싶어요. And I would prefer to learn skills rather than academic studies. 여러분은 배우는 걸 좋아하시나요? Do you all enjoy learning? 배우고 싶은 게 있으세요? Do you have something you want to learn? 지금 이걸 들으시는 여러분은 한국어를 스스로 배우고 계시지요? Those of you listening to this, are you learning Korean by yourselves? 스스로 배우는 일은 절대 쉽지 않잖아요. Teaching yourself is not easy at all. 확실한 동기도 있어야 하고 꾸준해야 하죠. You need a clear motivation and consistency. 여러분은 정말 대단하세요. You guys are really amazing. 저는 한국에서 한 달 동안 쉬고 하와이로 다시 와서 여름학기 수업을 가르칠 거예요. I will take a break in Korea for a month and then come back to Hawaii to teach summer courses. 한국 드라마 수업을 할 거예요. I'll be teaching a class on Korean dramas. 작년 봄에 이 수업을 가르쳤었는데요. I taught this class last spring. 올해는 무슨 내용으로 수업을 해볼까 고민이 돼요. I'm thinking about what content to cover in the class this year. 이번 여름에는 건강을 위해 운동을 시작하려고 해요. This summer, I'm planning to start exercising for my health. 오랫동안 운동을 쉬다가 다시 시작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It's really tough to start exercising again after taking a long break. 작심삼일이라는 말 아세요? Do you know the expression starting strong for 3 days? 어떤 일을 하려고 해도 오래 못하고 3일이면 포기한다는 뜻인데요. It means giving up on something after only 3 days, no matter how hard you try. 인내심이 없거나 쉽게 포기하는 것에 대해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It's an expression used when talking about impatience or giving up early. 그런데 작심삼일이라도 일단 한번 해볼까요? But should I give it a try even if it's just for 3 days? 3일만 열심히 하고 포기해도 그 다음날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요. Even if we commit to something for just 3 days and then give up, we can start over the next day for another 3 days. 물론 말로 100번 하는 것보다 한 번 행동으로 옮기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Of course, taking action is more important than saying it 100 times. 어쨌든 제 이번 여름 첫 번째 목표는 운동입니다. Anyway, my first goal for this summer is exercise. 여러분은 지금 어떤 목표를 위해 노력하고 계세요? 댓글을 남겨주세요. What goals are you currently working towards? Please leave a comment. 우리 같이 작심삼일 100번만 해봐요. Let's try the 3-day commitment together 100 times. 저는 그럼 한국에 가서 또 다른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 Then I'll come back with the next video, probably from Korea.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재밌게 한국어 공부해요. Thank you.